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떡볶이를 먹을 때면 그때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대학 시절 학교 앞에 자그마한 분식집이 있었어요. 언제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장사가 안 됐고 근처에 워낙 유명한 분식집이 있어서 그 가게는 늘 파리가 날렸죠. 그런데 전 그 집 떡볶이가 좋았어요. 다들 맛없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제 입맛엔 너무 맛있었거든요.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그곳에 들렀는데 한 남학생이 혼자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 쟤도 여기 다니나 보네. 누군데? 아는 애야? 우리랑 같은 학번이고 경영학과 다녀.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진짜 유명했거든. 왜 유명해?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뭐랄까, 약간 천재? 공부를 엄청 잘했어. 대학도 수석으로 입학했을걸? 공부 잘하는 남자에 대한 로망은 없었어요. 그저 잘생기고 키 크고 유머 감각 있는 남자 만나고 싶다는 생각만 했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떡볶이를 먹고 있던 모습이 어찌나 인상적인지 그 후로 학교에 갈 때마다 혹시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그를 마주치게 된 것은 한 달 후쯤이었는데 역시나 또 그 분식집에서 보게 됐어요. 그날 제가 왜 그랬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몹시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어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하고 혼자 갔는데 그때 그 테이블에 한 달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더군요. 마치 한 달 내내 그 자리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역시 떡볶이를 먹으며 책까지 보고 있었는데 무슨 용기가 발동한 걸까 저도 모르게 대뜸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책에 떡볶이 국물 떨어지면 어떡해요? 뭐? 보니까 공부하는 것 같은데 책에 떡볶이 국물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제 말에 그는 보던 책을 펼쳐 보여주며 말하더군요. 괜찮아요. 이미 많이 묻었어요. 실제로 책 여기저기에 빨간 국물 자국이 많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그와 가까워졌어요. 자주 만나 떡볶이도 먹고 늦은 시간 통화도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로 발전되었죠. 만나면 만날수록 얘기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아는 거 많아 박식한 거는 그렇다고 쳐도 늘 진중하고 따뜻했어요. 조금만 기분 좋아도 수다스러워지고 눈물 많고 짜증도 많은 저에 비해 그는 매사 침착하게 생각한 후 행동했고 사리분별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동갑인데도 오빠처럼 느껴졌죠. 사귀면서 단 한 번도 다투지 않았어요. 제가 괜히 짜증 부리는 날엔 기분 풀릴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주고 누군가의 흉을 보기라도 하면 끝까지 다 들어준 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볼 사람 아니잖아. 내 삶에 중요한 사람 아닌데 그런 사람 때문에 흥분하고 화내는 건 에너지가 너무 아까워. 무시하자. 그래야 나도 스트레스 덜 받지. 그를 만난 이후 저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까칠하고 예민하던 성격이 보들보들해졌어요. 입시 공부에 하도 치여서 대학 들어간 후엔 공부에 등 돌렸었는데 그 사람 덕에 다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친구 잘 사귀어라 하는 말이 뭔지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아유,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을 아주 반듯하게 키우셨네. 저런 아들이면 열도 키우겠어. 솔직히 너무 반듯하고 착해서 데이트는 그닥 재밌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떡볶이 먹고 영화 보고 카페에서 각자 공부하거나 책 보는 게 전부였죠. 그래도 좋았어요. 같이 있으면 묘한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다 느꼈던 건 사귄 지 1년쯤 됐을 무렵입니다.
함께 있을 때 친구나 가족들한테 전화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발신자가 어머니라고 뜰 때마다 얼굴이 굳고 불이 나게 전화기를 밖으로 들고 나가 통화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엄마 전화가 맞나? 다른 여자 이름을 어머니라고 해둔 게 아닐까 의심도 했죠. 하지만 엄마 전화가 맞았어요. 한 번은 같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엄마 전화를 받게 됐는데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아들, 어디야? 버스예요. 어디 가는데? 친구랑 대학로에 연극 보려고요. 연극은 무슨 연극이야? 빨리 들어와 당장. 남친은 전화를 끊자마자 식은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왜 그래? 어머니한테 뭐 잘못했어? 그런 건 아니고. 미안한데 나 지금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집에 무슨 일 생겼대? 나중에 얘기해 줄게. 미안해. 나 이번 정류장에서 내려서 지하철 타고 갈게. 정말 미안해. 집에 조심히 들어가. 남친은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안했는지 내리면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까지 하더군요. 그때 왜 그랬는지 묻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남친에게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먼저 졸업을 하고 그 후에도 계속 만나긴 했지만 학교 다닐 때만큼 자주 보지 못했어요. 제가 취업을 하면서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고 그 사람도 회계사 시험 준비에 돌입하면서 둘 다 바짝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한 번 늦은 시간에 짧은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제게 진심 어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가 없었으면 진즉에 다 났을 거야. 사실 나 단 한 번도 사는 게 재미있었던 적이 없거든. 어려서부터 늘 긴장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순간순간 스트레스도 심했어. 그런데 널 만난 후론 머릿속 엉망일 때마다 그게 심호흡하고 네 생각하면 조금 나아지더라. 그동안 단 한 번도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스킨십도 먼저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손잡고 껴안고 키스하고 모두 제가 먼저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나 때문에 인생이 재밌다고 하니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입장에선 취업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시야도 넓어지고 여기저기 소개팅 주선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다들 그렇잖아요. 대학 때 연애는 대학 때 끝내고 졸업 후에는 본격적인 성인의 생활이 시작되니 저도 그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의 고백을 들은 후 처음으로 묵직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사람 옆에 있어줘야겠구나. 만일 내가 떠나면 엄청 힘들어 하겠구나. 어려서부터 스트레스가 많았다니? 왜? 공부 스트레스? 엄밀히 말하면 공부 스트레스가 맞지. 그런데도 솔직히 말하면 엄마 때문에. 엄마가 왜? 엄마 기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됐거든.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놀고 싶어도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면 책상 앞에 앉아야 돼. 내가 왜 혼자 떡볶이 먹었는지 모르지. 엄마는 절대 그런 음식 못 먹게 했거든. 늘 주는 것만 먹어야 되고 주는 것만 입어야 되고 항상 그렇게 살았어. 싫다고 해보진 않았어? 왜 안 했겠어. 5학년 때인가? 겨울방학 때 학원 친구들이 스케이트 타러 간다길래 나도 가겠다고 졸랐어. 엄마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물론 엄마가 그렇게 나올 것도 알고 있었지만 한 번쯤 내 의견을 말해보고 싶었어. 그런데 그날 엄청 혼났어. 팬티만 입고 문 밖에 2시간이나 서 있게 하더라. 세상에, 감기 안 걸렸어? 당연히 걸렸지. 그래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는데 그때 엄마가 그러더라.
엄마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입원하게 되는 거야. 앞으로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 알겠지? 믿겨지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엄동설 안에 어린 남자아이를 팬티만 입혀 서 있게 하다니요. 명백한 아동학대였어요. 그리고 고1 2학기 때 여러 개 학원을 동시에 다니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공부가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러다 보니 성적이 떨어졌지. 그때 엄마가 내 방에 CCTV를 달았어. 책상 앞에 앉아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매번 확인하러 들어왔고, 화장실 가고 밥 먹을 때도 항상 지켜봤고.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다는데 그게 모두 본인의 의지가 아닌 엄마의 극성 때문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상상도 못하겠어. 자기 너무 힘들었겠다.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이런 얘기한 적 없어. 자기가 처음이야. 사실 얘기할 사람도 없었지. 친구조차 마음대로 못 사귀었으니까. 생각해보니 그때까지 저는 그의 부모님을 뵌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저희 집에서는 남자친구 존재를 진즉부터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었어. 그러면 엄마한테 벗어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 내가 지방대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겠지. 난 언제쯤 엄마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정말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 바로 결혼이었으니까요. 무모한 도전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땐 이 사람을 탈출시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나더군요. 결혼할래? 뭐? 결혼?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 알잖아. 나 아직 백수인 거. 시험 붙고 번듯하게 회계사 타이틀 달고 결혼하는 게 맞지. 여태 밥벌이도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물론 시험에 붙고 결혼하는 게 베스트지.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청혼치고는 너무 낭만 없긴 한데 난 괜찮으니 한번 잘 생각해봐. 제가 결혼을 밀어붙였던 이유 중 하나는 저희 부모님이 워낙 그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또 제가 외동딸이라 예전부터 사위랑 다 같이 살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쩌면 부모님도 그래라 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네가 좋다면 그렇게 해라. 그 녀석이 아직 자리는 못 잡았어도 절대 인생 허투루 살 놈 아니야. 시험 떨어지면 취직하면 되지 뭐. 아직 한참 젊은데 뭘 못하겠어. 평소 아빠는 종종 제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 요즘에도 그 녀석 만나냐? 왜요? 혹시 헤어졌나 해서. 왜? 헤어졌으면 좋겠어? 아니, 안 헤어졌으면 좋겠다. 난 그놈이 내 사위 됐으면 좋겠거든. 뭐가 그렇게 좋은데? 첫눈에 반했단다. 네 아빠 말이 나중에 크게 될 관상이래. 이 아빠가 웬만한 점쟁이들보다 관상을 잘 봐요. 다른 거 몰라도 너 속 썩일 놈 아니야. 남편감으로 괜찮은 놈이지. 저희 부모님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남친의 엄마였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아들을 뒤잡아 키웠으면 결혼 역시 본인이 원하는 신부감을 들이대게 뻔했으니까요. 그보다 남친이 자기 엄마에게 결혼 얘기를 꺼낼 수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엄마한테 말했어. 화 많이 내셨겠네. 당연히 안 된다고 하시지? 그래도 하겠다고 했어. 주말에 우리 집 가서 인사드리자. 제 입장에선 단단히 각오해야 했습니다. 어디 감히 내 아들을 꼬셨냐고 머리채 잡힐 각오까지 해야 했죠.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지만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의 엄마는 처음 저를 보고는
별말 없으셨어요. 물론 말만 안 하셨을 뿐이지 눈빛은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수차례 훑으시더군요. 그리고 입을 열어 처음으로 하신 말은 안 된다는 거 알고 왔지? 그의 엄마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확실히 선을 긋고 시작하시더군요. 결혼하고 싶단 얘기 듣고 내 아들이 미쳤나 했어. 얘기 들어보니까 둘이 대학 때부터 사귀었다며? 네, 같은 학교 동문입니다. 동문이고 나발이고 결혼 못해. 정 결혼하고 싶으면 다른 남자 찾아봐. 내 아들은 결혼하려면 멀었어. 엄마, 저 30이에요. 야, 너는 입 닥쳐. 회계사 시험 준비하는 거 알아요. 옆에서 내조 잘할 자신 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착착하고 돌아가라. 결혼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결혼이야. 내 눈엔 남자의 환장한 여자애로밖에 안 보인다. 너희 부모님도 너 이러는 거 아시니? 그의 엄마는 한마디 한마디에 분노를 퍼 담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예상했던 일이기에 최대한 이성을 잡으려고 노력했죠. 저희 부모님은 결혼 찬성하셨어요. 부모님이 이 사람 마음에 들어 하시거든요. 뭐? 그러니까 너희 집엔 벌써 인사를 했다 이거지? 저희 사귀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인사드렸어요. 대학 때요. 이런 미친놈을 봤나? 공부하라고 대학 보내놨더니 여자의 집에 들락거렸어. 그 집 엄마 아버지까지 만나고? 가서 뭐 했어? 머슴처럼 밥 주는 거 먹고 재롱 떨다 온 거야? 너 제정신이야? 그분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동댕이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하루 종일 책 붙들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연애질을 했단 말이야? 돌았어? 약 먹었어? 이 엄마가 그렇게 우스워? 엄마, 회계사 시험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 이제 성인이에요. 닥쳐. 입을 꼬매버리기 전에. 네가 여자를 사귀더니 나사가 단단히 빠졌구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두라고. 둘 다 꺼져, 당장. 제 옆에 앉아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남친을 보니 계속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어머니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화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노여움 푸시고 저희 예쁘게 개소리 그만 찌꺼리고 나가라고. 내 손으로 내쫓기 전에. 아마 그날 저 가고 소금을 뿌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많이 놀라긴 했지만 생각보다 충격받진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지 않았죠. 미안해. 괜찮아. 예상했던 일인데 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심장이 뛰어. 남들은 늘 엄마 품이 포근하고 집이 편하다는데 왜 나만 이러는 걸까? 자기 늘 현명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잖아. 내가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잘 될 거라고 다독여줬잖아. 이젠 스스로를 다독여줘. 그리고 용기도 내보고. 저의 격려에 그도 이를 악무는 듯 보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두 사람의 의지는 단단했죠. 남친은 어머니와 결혼 문제로 거의 한 달간 냉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결혼 안 하면 회계사 시험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네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가까스로 아주 가까스로 결혼 승낙을 받아냈죠. 무섭다 얘. 설마 밥상 없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상견례 집을 나서는 엄마는 잔뜩 겁을 먹은 모습이었습니다. 밥상 없으면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되지 뭐. 아무리 이 결혼이 마땅치 않다 해도 상견례에 나온다는 건 허락한다는 의미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아빠의 말이 맞았어요. 그의 엄마는 저희 부모님을 보고 세상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하지만 얼굴만 웃고 있을 뿐
여전히 결혼에 불만을 잔뜩 늘어놓으셨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아빠랑 이혼하면서 오로지 아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얘 위로 누나가 한 명 있긴 한데 시아빠 따라서 호주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선 아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당연하시겠죠. 제가 볼 때 이 친구 어머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할 겁니다. 몇 년 더 데리고 공부시켜서 회계사 만든 다음에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지 엄마 뒤통수를 이렇게 치네요. 하하, 자식이라는 게 원래 그런 존재 아닙니까? 내 뜻대로 해주는 자식 거의 없죠. 아니요. 얘는 여태 제 뜻대로 해줬거든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제 말 안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꼴통짓을 하네요. 부모님들끼리 대화를 하는 도중 남친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히고 안면 근육은 마비가 온 듯 잔뜩 얼어있더군요. 테이블 밑으로 발을 뻗어 저와 눈을 마주치게 한 후 살며시 웃어줬습니다. 옆자리에 있었으면 손을 잡아줬을 거예요. 얘는 제 꿈입니다. 저희 집 사정이 그닥 넉넉진 않았지만 그래도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학원도 남부럽지 않게 다 보냈고 비싼 과외 선생도 붙여서 공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장가 보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애들 살 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 집이 좁아서 들어와 살라고는 못하겠고 방이라도 한 칸 마련해줘야 할 텐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들어도 대놓고 집 해오라는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제 아들이 현재는 백수라 집 마누라 먹여 살릴 능력도 안 되고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저도 기쁜 마음으로 결혼시키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 니들이 내 아들 데려가 먹여 살려라는 의미였어요. 네, 그 정도는 저도 남친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 입장은 많이 달랐겠죠.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 먼저 결혼 같은 거 없던 일로 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네, 그건 걱정 마세요. 아들 하나 생긴 셈 치겠습니다. 전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하하하, 제 아들이 어지간히 탐나시나 봅니다. 둘이 서둘러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빨리 같이 살게 해줘야죠. 기왕 뒷바라지 해주시겠다 마음 먹으신 거면 제대로 해주세요. 없던 아들 생겼다고 밤낮으로 쓸데없이 불러다가 일 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당분간은 공부해야 되니 고3 수험생 못지않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시고 최대한 처갓집 눈치 안 보이게 마음 편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위 맞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위 모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죠?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 아빠 모두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당연하죠. 누구라도 기분 좋게 들을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운전하는 내내 아무 말 안 하시던 아빠는 집에 도착해서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녀석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결혼하면 최대한 잘해줘라. 밥 먹는 내내 짠해서 못 봐주겠더라. 가끔씩 자식 피말리는 엄마들이 있다던데 그 엄마가 딱 그러네. 네 남친 그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겠어. 그 사람 공부 때문에 신혼여행도 생략한 채 급하게 결혼식만 올리고 살게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에 익숙한 사람이라 결혼 후에도 흐트러짐 없이 공부에만 집중하더라고요. 하지만 가끔씩 먼 산을 바라보듯 넋을 놓을 때가 있길래 물어봤죠. 자기, 혹시 어머니 걱정돼서 그래? 혼자 계시는 거 신경 쓰여서?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니, 엄마는 별로 걱정 안 돼. 단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싶어서. 이렇게 사는 게 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결혼했는데 가장 노릇도 못하고 장인 장모에겐 사위 노릇도 못하고 내가 너무 못난 사람 같아. 날 비롯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호강시켜줄 테니 결혼하겠다고 했던 거 아니잖아. 사정 다 알고 결혼한 건데 뭐. 나나 우리 엄마 아빠나 결혼하면 자기가 공부만 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자기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잖아. 우린 전혀 불만 없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 시험 붙고 그 다음에 잘해줘도 되니까. 알겠지? 사실 남들이 보기엔 일반적인 결혼 생활은 아니었어요. 저 혼자 돈 벌고 남편은 하루 종일 공부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큰 불만은 없었어요. 물론 저도 출근하는 남편 챙겨주고 남편 월급 관리도 하고 싶고 가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고 싶긴 했죠. 그러나 제 선택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은 제 선택이 맞다는 걸 꼭 증명해줄 사람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 사이 시어머니에게 간간히 연락도 왔습니다. 네 신랑 잘 보필하고 있지? 제가 보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공부해야 되는 애 붙잡고 놀아달라 안아달라 칭얼대지 마라. 다른 생각 전혀 못하게 되도록 눈앞에서 얼씬거리지도 마. 어떻게 그래요? 한 집에 사는데. 그래서 이제 네 서방됐다고 물고 빨고 그러는 거냐? 아서라. 시험 얼마 안 남아서 한창 집중해야 될 텐데 정신 흐트려 놓지 마.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어머니. 워낙 여과 없이 말하는 분이라 어머니가 하는 대부분의 말들은 가차 없이 흘려들어야 했습니다. 사실 스스로에게 많이 놀랐어요. 저런 소리를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어버리는 제가 참 대견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 너 지금 어디니? 이 시간에 당연히 회사에 있죠. 왜 그러세요, 어머니? 네 신랑한테 전화했는데 꺼져 있다. 니네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그 사람 종종 전화기 꺼놔요. 공부하는데 이런저런 연락 오면 흐름 끊긴다고요. 아마 지금 독서실에 있을걸요? 아무리 그래도 내 전화는 받아야지. 어머니, 혹시 그 사람한테 급하게 전할 말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독서실로 연락해 볼게요. 됐다. 공부 잘하고 있나 확인 전화한 것뿐이다. 장가 보냈는데도 아들이 공부 잘하고 있나 감시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하셨던 거죠. 나한테 연락 올 때가 어딨어.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엄마 전화 받기 싫어 꺼놓은 것뿐이야. 심할 때는 1시간에 한 번씩 전화하고 그러거든. 결혼 전까지 자기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껌뻑 죽었던 사람이 이제 슬슬 엄마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반면에 저희 엄마 아빠께는 참 잘했어요. 혹시 너 네 신랑한테 전화하라고 시켰니? 그게 무슨 소리야? 거의 매일 아침엔 나한테 전화하고 저녁엔 네 아빠한테 전화하고 그런다. 말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 난 몰랐네.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 잘 먹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 인사받으려고 보낸 것도 아닌데 은근히 부담되는 거 있지? 이렇게 전화할 시간에 되도록 공부에 집중하라고 말할까 했는데 나까지 공부 닥달하는 것 같아서 참았어. 평생 공부해라 공부해라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니? 친정 부모님은 그 사람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어쩌면 나보다 사위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신경을 쓰셨죠. 결혼하면서 전세 아파트도 마련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저희 집에는 되도록 오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당신 말이야.
사위 시험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 애들한테 괜히 외식하자는 말도 꺼내지 말고.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요? 누가 보면 사위 잡는 장모인 줄 알겠네. 그냥 냅둬야 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게. 아마 남편도 우리 부모님 마음을 헤아렸는지 미안한 마음에 저 모르게 안부 전화 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남편은 계속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시험 망친 적 없다는 사람이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자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매번 낙방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부모님도 실망이 컸지만 당사자가 가장 괴로울 거라 최대한 위로해 주려고 했어요. 운전면허 시험도 아니고 그 어려운 시험을 한 번에 붙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기회는 또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자, 응? 제 위로에 남편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남편의 전화벨이 연신 울리는데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 전화라는 걸. 남편을 끝까지 안 받겠다고 했지만 계속 피할 수 없었기에 제가 대신 받았는데요. 내 아들 받고. 어머니,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 사람 속상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미친놈, 지금 잠이 와? 당장 깨워. 어머니, 안 그래도 그 사람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내일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죄송해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걔 내 옆에 두고 공부시켰으면 진즉에 붙었을 거다. 근데 이게 뭐니? 뒷바라지 잘하겠다고 데려가 놓고 이게 뭐냐고? 너 우리 아들 인생 조지게 하려고 결혼시켜달라고 했던 거냐? 설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래서 내가 결혼 반대한 거야. 공부하는 사람이 여자를 알면 망하는 거라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책만 보고 산 애를 꼬셔다가 너만 밤낮으로 재미 보고 네가 우리 아들 인생을 이렇게 좇어? 그동안에는 그럭저럭 흘려들었는데 어쩐지 그날은 어머니 말이 귀에 쏙쏙 박히더라고요. 저도 그 누구 못지않게 많이 속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남편이 보란 듯 시험에 붙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칭찬까지는 아니지만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결과가 나오니 눈물이 막 쏟아지더군요. 너 우는 거니? 울긴 왜 울어?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너 돈 많은 집 외동딸로 태어나 지금껏 아쉬운 거 없이 살았던 거 안다. 솔직히 니네 부모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줬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결혼도 네 맘대로 한 거잖아. 근데 세상 일이 다 네 뜻대로 되는 줄 아니? 절대 아니야. 우리 아들이 평생 너만 보고 살 것 같지? 여차하면 너 버리고 더 잘난 여자 만날 수도 있어. 그거 꼭 명심해.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전화를 끊은 후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이 안 보였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 통화하는 사이에 밖으로 나간 것 같더라고요. 전화기를 두고 나갔기에 대체 어딜 간 건지 알 수 없었죠. 평소 독서실만 다녔던 사람이라 마땅히 갈 곳도 없었습니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밤을 꼬박 보낸 뒤 남편은 아침 8시쯤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하더군요. 평소 술이라곤 입에도 안 대는 사람인데 대체 얼마나 마신 건지 몸도 가누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술 마셨어? 누구랑 마신 거야? 혼자. 왜 혼자 마셔? 내가 같이 마셔줄 수 있는데. 미안해. 일단 어서 들어가서 자. 일어날 때까지 안 깨울 거니까 푹 자. 축 처진 어깨를 보이며 제 앞에 멀뚱멀뚱 서 있는 남편을 침대로 데려가 눕혔습니다. 최대한 재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소리내어 울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닌 그야말로 꺽꺽 소리를 내며 어린 아이처럼 우는 거예요. 자기야, 왜 울고 그래? 괜찮아, 괜찮아.
진정해. 미치겠어. 죽을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 시험 떨어진 게 뭐 대수라고 그런 소리래. 그런데 남편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계사가 뭐라고? 내가 왜 회계사가 돼야 되는데? 사실 나 이런 거 관심도 없단 말이야. 알아. 당신 힘든 거 잘 알아. 그런데 회계사는 자기 꿈이잖아. 자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것 뿐이야. 회계사가 내 꿈이라고? 누가 그래? 딱히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더군요. 하긴 남편 입으로 회계사 되고 싶단 말을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의뢰 당연히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내 꿈 아니야. 엄마 꿈일 뿐이지. 나는 꿈도 내 마음대로 못 꾸는 놈이니까.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어려서부터 뭐든지 엄마 뜻대로 해야 했으니까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꿈이 뭐냐고 묻길래 음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했어. 실제로 작곡가가 되고 싶었거든. 자기 모르지? 나 아무도 몰래 음악 듣는 거. 생각해보니 저 역시 남편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야. 제가 작곡가가 되고 싶어 한다고. 그날 엄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공부해서 변호사 판사 될 생각 안 하고 쓸데없이 노래 타령한다고. 그 후로 음악이 듣고 싶어도 엄마 몰래 들었어. 음악 듣는 거 들키면 큰일 난다 생각했거든. 대학 들어갈 무렵에는 로스쿨 가려면 돈이 많이 드니 회계사가 되라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영학과 간 거지. 엄마가 하라면 해야 됐으니까. 그동안 음악 듣기를 좋아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왜 회계사가 되려 하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연애 초반에 자기도 그랬어. 회계사 될 거냐고. 또 자기 엄마 아버지도 회계사 시험 준비하는 거 뒷바라지 해주겠다 하셨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내가 회계사 되기를 원하니까 진짜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 순간 어쩌면 나도 어머니랑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놓고 공부해라 회계사 되라 했던 어머니 못지않게 저와 저희 부모님도 남편에게 보이지 않게 큰 부담을 줬던 거죠. 미안해. 당신 입장이 어떨지 생각 못했어. 미리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된다. 그래, 이쯤에서 그만두자. 그깟 회계사다 뭐라고 목을 매, 어? 한동안 좀 쉬고 그 후에 일은 천천히 생각하자. 남편을 재워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난 건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결혼한 건데 오히려 더 괴롭힌 셈이 됐다 생각하니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남편과 부모님께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정말 많이 잤어요. 대략 20시간 가까이 잠만 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외출 준비를 하더군요. 어디 가려고? 독서실. 독서실에는 왜? 다음 시험 준비해야지. 다음 시험이라니. 회계사 시험 또 보게?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 아니야. 그냥 할래. 그동안 억지로 공부했었는데 이번엔 좀 편하게 해보려고. 한번 해보지 뭐. 나 자기한테 멋진 남편 되고 싶어. 나한테 기회 한 번 더 줄 수 있지? 남편으로부터 눈물 고백을 들은 후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잘해주려 했습니다. 뭐랄까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졌다고 할까요? 그러나 남편은 전혀 변한 게 없더라고요. 예전과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고 아침 먹은 후 곧바로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맘 같아서는 공부 그만해라 말하고 싶었지만 어쩌면 그게 더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잠자코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은 조금 더 커져갔죠. 솔직히 아들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한 셈이니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걸핏하면 제겐 전화를 걸어 이 말 저 말 다 쏟아내셨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지난 주말에 네 아버지 생신이었다며? 네, 엄마 아빠 모시고 조촐하게 식사만 했어요. 너희 부모님도 대단하시다. 아무리 생일이라지만 시험 떨어져 몇 년째 공부 중인 사위한테 대접받고 싶을까? 나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으시다니? 저희 부모님이 미안해할 건 없죠. 미안한 건 저죠 뭐. 나는 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어차피 자식이라곤 너 하나라 나중에 다 물려받을 게 뻔한데 뭐가 아쉬워서 부모님을 깍듯이 챙겨? 하긴 그다지 대단한 부자도 아니고 그저 끼니 걱정 안 해도 되는 정도니까. 하여간 니네 부모님한테 단단히 일러라. 내 아들 함부로 오라가라 하지 말라고. 며느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저 말없이 듣는 거였어요. 말이면 단줄 아냐고 대들어봤자 닭끼리 양반도 아니고 가뜩이면 틈만 나면 공부하라며 남편을 잡아대는데 거기다 대고 제 욕까지 하게 만들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어머니 전화 오는 거 하나하나 다 받았는데 어느 순간 전화 받기 싫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더군요. 엄마, 나 지금 밥 먹는 중이에요. 특별한 얘기 아니면 나중에 하세요. 공부요? 엄마도 알잖아요. 나 공부 말고는 할 게 없다는 거.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다음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초조해 갔습니다. 어쩐지 이번에도 안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고 그땐 또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어머니 잔소리를 또 얼마나 들을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죠. 그러다 보니 시험 보기도 전부터 슬슬 힘을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야, 시험 끝나면 우리 여행 갈까? 결과가 어떻든 간에 좋은 데로 놀러 가자. 어디 가고 싶은데? 난 어디라도 좋으니까 자기랑 둘이 오붓하게 쉬다 오고 싶어. 쉬는 것도 좋지만 솔직히 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시험 끝나는 즈음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피아니스트가 내한 공연 오거든. 그거 보러 가도 돼? 그게 뭐 힘든 일인가. 내가 알아서 예매해 놓을게. 그동안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남편도 시험에 대한 부담을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아직 젊으니 몇 년 낭비한 것쯤이야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낭비하지 않았더군요. 어느 해보다도 힘을 빼고 본 시험이었는데 고랜 듯 단단하게 합격을 한 겁니다. 처음엔 안 믿겼어요. 진짜 기대를 전혀 안 했거든요. 하물며 남편이 도전해 볼 만한 대기업 입사 시험 일정까지 찾아봤으니까요. 자기야, 내가 결국 회계사가 돼버렸어. 그러게 말이야. 회계사 되기 싫다더니. 작년까지만 해도 필사적으로 합격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공부했거든. 근데 올해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는 생각이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어쨌든 다 자기 덕이야. 죽을 때까지 자기한테 충성하면서 살게. 내 덕 아니야. 자기 능력이야.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 줄 알아? 자기랑 장인 장모님이 내 눈치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정말 괴롭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비참했어. 난 자기 믿었어. 알아. 그걸 알기 때문에 더 힘들기도 했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 나한테 잔소리해도 되고 투정도 부리고 다 해. 내가 다 받아줄게. 자긴 그럴 자격 충분해.
그날 남편과 저는 한참을 껴안고 얘기 나눴습니다. 비록 남편의 꿈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노력했던 목표를 이뤘고 저 역시 내 믿음이 맞았다는 사실에 더없이 행복했죠. 고생 많았다. 물론 그 녀석이 가장 힘들었겠지만 너야말로 고생 많았어. 우리 딸 장하다. 엄마 아빠한테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엄마 아빠 같은 장인 장모는 없을 거야. 내가 초장에 말했잖냐. 그 녀석 크게 될 관상이라고. 어떠냐? 아빠 말이 맞지? 엄마는요? 엄마는 뭐래요? 네 엄마 펑펑 우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어찌나 우는지 옆집에서 들으면 초상난 줄 알겠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큼 보람된 일도 없잖아요. 몇 년간 묵묵히 지켜봐준 부모님께 어찌나 고마운지 다시 한번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반응이 남아있었죠. 몇 가지 예상은 됐어요. 이 모든 게 자기 공이다. 진즉에 합격했을 건데 너 때문에 늦어진 거니 앞으로 더 잘해라. 회계사 남편 하늘처럼 모시고 살아라 등등 마침내 꿈을 이룬 양반의 반응이 참 궁금하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어머니가 회사 앞으로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니 얼굴 보고 얘기하자길래 내심 기대도 했어요. 고생했다며 손이라도 잡아주시려나 맛있는 거라도 사주시려나. 그런데 보자마자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시더군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그동안 내 아들 먹여주고 입혀주느라 고생했다며 큰 선물을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제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네 속도 많이 탔을 거 안다. 잘난 남편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 애 많이 썼을 거야. 그거는 내가 잊지 않을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오래 걸리긴 했는데 좌우간 이제 합격을 했으니 우리 서둘러 정리하자. 도장 찍어라. 이혼 서류다.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 양반이었기에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긴 했지만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이혼을 하라고? 오랫동안 생각했던 거야. 더 늦기 전에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이혼이라뇨. 알아. 네 입장에선 아깝겠지. 앞으로 회계사 남편 덕 보고 살 생각했는데 헤어지려니까 속이 쓰리긴 할 거다. 근데 이게 순리야. 말 들어, 응? 제가 왜 이혼을 해야 되는데요? 전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요. 결혼한 이후로 잘못한 거 없다는 거 알아. 근데 문제는 결혼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 솔직히 넌 네가 내 아들 색식덤으로 걸맞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놀라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혼당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혹시 그 사람이 어머니께 저랑 살기 싫다고 하던가요? 아니, 걔 의견은 중요치 않아.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거야. 나는 애당초 네가 성에 안 찼어. 너희 부모님까지 다 마음에 안 들었다. 어줍잖게 돈 좀 있다고 내 아들 뺏어갈 때부터 알아봤지. 내 아들 그런 질 낮은 집안 사위만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주제 파악하고 정신 차려. 위자료는 줄게. 나는 3천 정도 생각하는데 그 정도면 괜찮지? 너무 어이가 없어 쓰는 숨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터져나온 웃음과 함께 전투력이 상승되더라고요. 다시는 시어머니 얼굴을 안 보고 살더라도 이번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그 사람과 제가 하는 건데 정작 그 사람 의견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거네요? 걔 의견이 왜 중요해? 여태 내 의견이 걔 의견이었고 늘 내가 하자는 대로 했던 애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얼른 도장이나 찍고 내 아들 돌려줘. 이혼 사유가 없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요?
전 결혼 생활에 지장 준 일 한 거 전혀 없어요. 거참 얘가 말 귀를 못 알아듣네. 너 잘못한 거 없다는 거 안다고. 그러니까 위자료 준다잖아. 어머니가 아까 그러셨죠? 어줍잖게 돈 있는 집이라고. 네, 저희 집 돈 많아요. 그래서 3천 정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거든요. 그깟 푼돈 빌미로 저한테 이러셔봤자 어머니 뜻대로 되기 힘들어요. 어쭈 얘 봐라. 애당초 잘못된 결혼이라면 끝까지 반대하시지. 왜 결혼시키셨어요? 두들겨 패서라도 말리셨어야죠. 그 어줍잖은 돈으로 뒷바라지 시키고 이제 시험 붙었다니까 고상한 돈이 필요하세요? 저 이혼 안 해요. 앞으로 고상한 남편이 벌어다주는 고상한 돈으로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길에서 어머니에게 정신없이 쏟아부었어요. 아쉬우면 소송 거세요. 없는 얘기 지어서라도 죽이려 만들어 보시던가요. 재판까지 가더라도 판사 앞에 서는 건 어차피 저와 그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낄 자격이 없다고. 순간 제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얼굴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먹고 있던 커피를 제 얼굴에 부어버린 거죠. 사악한 년, 어디 감히 나를 가르쳐. 내가 니까 것 하나 못 떼어낼 것 같아? 네, 제 생각엔 못 떼어낼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 제가 이길 거고요. 어머니 아들은 뜻대로 됐을지 몰라도 저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는 아들도 어머니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소리 그만해. 걔는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야. 죽었다 깨나도 내 아들이라고. 내 속으로 난 내 새끼. 바로 그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외쳤던 그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그날 남편과 함께 갈 데가 있어서 미리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남편은 불이 나게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제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늦어서 미안해. 자기 일어나. 가자. 미친놈. 네 눈에 이 엄마는 안 보이냐? 하지만 남편은 자기 엄마는 상대도 안 하고 저를 챙기기 바빴죠. 저기 괜찮아? 많이 놀랬지? 어서 일어나 빨리.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애미는 안 보여? 네, 안 보여요. 아니, 안 보고 싶어요. 이게 근데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이제라도 주제 파악하랬더니 정신을 못 차리길래 혼 좀 내준 것뿐인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호들갑이야? 네, 저 이 사람 일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호들갑 떨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왜 하는 줄 아세요? 같이 병원 가야 돼서 왔어요. 이 사람 임신했다고요. 맞습니다. 전날 테스트기 싸다가 검사하니 두 줄이 나오길래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기로 약속했었거든요. 임신? 공부에 집중하게 해달랬더니 할 건 다 했나 보다. 하지만 임신했다고 달라질 건 없어. 유치하게 임신으로 내 아들 팔목 잡게? 어림없는 소리다. 당신, 이딴 소리 듣지 말고 빨리 일어나. 가자. 까불지 말고 앉아. 임신 그거 별거 아니야. 애 지우는 거 어려운 일 아니니까. 엄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회계사 만들려고 얼마나 용을 썼는데. 고작 딴에 호강시키려고 그 고생한 줄 알아? 너 이제야 결국 꿈 이뤘는데 왜 코지 같은 집에 팔목 잡혀 살려고 해.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꿈을 이뤘다고? 내가? 내 꿈이 뭐였는지 알기나 해요? 엄마 그거 모르지? 나 엄마랑 사는 동안 죽을 생각 여러 번 했어. 생각만 한 게 아니라 2번이나 시도도 있었다고. 대학교 2학년 설날에 갑자기 토하고 그래서 식중독 걸린 줄 알았지? 아니야. 약 먹었던 거야. 그리고 새벽마다 아파트 옥상에 왜 올라갔겠어? 머리 복잡해 바람 쐬러 간 줄 알아? 아니야. 확 떨어져 죽을까 하고 간 거야. 안 죽었잖아.
죽을 수 없었겠지. 고생한 네 엄마 호강도 못 시켜줬으니까.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널 세상에 나오게 했고 세상 뜨는 것도 내 허락 없이는 못해. 그러니까 엄마 말 듣고 얘랑 정리해. 급이 올라갔으면 거기에 걸맞는 상대는 알아서 나타나게 돼 있어. 알아? 두 사람의 대화를 계속 듣고 있자니 정신이 몽롱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정도로 힘들어했다는 사실도 놀라웠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싶은 시어머니의 사고방식 자체가 현기증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실제로 몸이 휘청거리더군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힘겹게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나가자. 나가서 바로 택시 잡을게. 좋게 말할 때 앉아. 싫고요. 엄마야말로 그만하세요. 저 지금 최선을 다해 안간힘 쓰면서 좋은 말로 얘기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오는데 저희에게 어머니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거기 안 서? 누가 뭐래도 넌 내 아들이야. 여태 너한테 드린 공이 얼만데 가려면 그거 다 뱉어놓고 가든지. 임신 9주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시종일관 안절부절이었어요. 혹시라도 자기 엄마 때문에 놀라서 아이도 저도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나 했겠죠. 나는 왜 자기한테 끊임없이 미안한 걸까? 내가 조금만 일찍 왔어도 그런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죽겠다.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잖아. 나도 괜찮으니까 이제 걱정 그만해.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그토록 좋아한다던 피아니스트의 공연을 보러 갔어요.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음악을 듣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피아노 연주곡을 들으며 태교를 했죠. 며칠간 조용하던 어머니의 연락이 다시 온 건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전화가 오길래 받을까 말까 갈등하다 피할 이유가 없기에 당당하게 받았죠. 내가 요 며칠간 심하게 알았다. 분하고 분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 그런 어머니를 달래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유 없이 구박받는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임신 9주 됐대요. 그러든지 말든지 9주가 아니라 9달 다 채우고 애를 낳았다고 해도 내 생각은 안 변해. 죄송하지만 어머니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저는 이 아이 낳아서 잘 키울 거예요. 독한 년.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을 구워 삶았는지 몰라도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내 아들 안 뺏겨. 저도 안 뺏길 거예요.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 보세요. 야! 임신했을 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소리만 들어야 한대요. 그래서 어머니 소리 지르시는 거 듣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도 임신해보셨으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만 전화 끊을게요. 끊기만 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때 남편이 전화기를 낚아채 바로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만하세요, 엄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잘 키웠다고 생각하세요? 부끄럽지 않게 키웠다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제 아이 그렇게 안 키울 거예요. 그동안 낳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신 거 감사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년이랑 헤어지고 다른 애 만나서 결혼해.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 아니요. 전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은 필요 없다고요. 앞으로 이 사람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제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거 이제는 못 봐주니까. 남편은 제 전화기에 어머니 번호를 차단시켰습니다. 어머니의 그늘을 극복해낸 남편이 멋져 보였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바로 아이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이제 8개월에 접어듭니다. 뱃속 아이는 아들이라고 하네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연락은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유난히 아이의 발길질이 심한데 태동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될까? 자식에 대한 집착과 구속이 당연한 거라 생각될까? 설마 아니겠죠? 사랑만 줘도 모자랄 테니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태교 잘해서 순산하길 기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